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라이벌 기업의 실적을 비교한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일본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일본인들의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이 정말 재밌습니다. 한국경제는 한국 기업 빅4 깜짝 실적 일본 경쟁사 압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2010년 1월 일본 주간지 니케이 비즈니스의 기획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4강 약진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을 비교하며 당시 기사에서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포스코를 사천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한 한국 기업의 위기 극복 DNA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10년이 지난 현재는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20년 2분기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성적표가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4개 기업의 실적은 경쟁 관계인 일본 기업들을 압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고 SK하이닉스의 이익 증가율은 205%에 달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영업이익이 52% 줄었지만 일본 경쟁 업체들을 압도하는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98%의 이익이 감소했고 혼다는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LG화학 역시 경쟁 관계에 있는 파나소닉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파나소닉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2분기 영업이익은 415억 원에 그쳐 전년 대비 93%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LG화학은 공격적인 투자로 전기차 배터리 1위 자리를 차지했고 이익은 131% 급증했습니다. 시가총액도 역전한 상태입니다. LG화학 시가총액은 48조 원을 넘어섰고 파나소닉 시총은 19조 3천억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들 기업의 선전은 한국 주식시장의 회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 1위 토요타의 시가총액은 231조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저점보다 1%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은 30조 원으로 기아차와 합쳐도 50조 원이 안 되지만 저점 대비 현대차는 9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회복 탄력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 기준 한국 4대 기업의 시가총액은 약 337조 원이고 일본은 387조 원으로 코로나19를 거친 8월 3일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470조 원, 일본은 390조 원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로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새로운 리더십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정부의 정책 역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자와 리더십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한 100대 기업 전반을 봐야 된다. 재벌 천국인 한국에서 상위 기업 몇 개 골라 비교하는 건 좀 그렇다. 일본은 우리처럼 대기업 독식이 아니라서 100대 기업까지도 봐야 함. 알짜 중소기업 겁나게 많을걸. 국뽕 좀 어징아리 좀 해라. 토요타가 현대차에 비해 영업이익이 4분의 1 수준은 충격적이긴 하네요. 시총은 10배나 높은 게. 돈을 막 찍어가지고 기업 주식 사들이는 부루마볼식 경제정책을 벌이는 일본 정부. 시가총액을 따지면 뭐하냐? 그렇게 할 거면 시가총액 누가 못 늘려?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경, 한국 기업 빅4 깜짝 실적 일본 경제사를 압도 라는 한국경제 기사를 인용한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10년 전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 모습이 이 나라의 점착체질과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군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지 못하고 타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슬슬 자구 노력합시다. 한국 대표 기업의 업적은 그들의 DNA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네, 잘 됐네요. 그럼 일본의 소재도 금융 지원도 필요 없겠네요. 이제부터는 전부 알아서 하세요. 앞으로 일절 일본은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자랑거리로 일본과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댓글 대부분이 기사와 동떨어진 비아냥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만이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한일 무역 분쟁에서 일본만 손해를 보고 한국은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세계 경제 폭사 속에서 한국의 상처가 가벼운 의외의 이유. 현대 비즈니스 기사에서는 세계 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는데 한국만 그 상처가 가볍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2020년 2분기 GDP 성장률은 26% 감소해서 전후 최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32.9% 감소, EU는 40.3%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12.7%만 감소해 일본, 미국, 유럽과 비교하면 그다지 크지 않은 수치입니다. 한국에서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때는 외환위기 직후로 24.6%나 감소했는데 이번 감소의 크기는 이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 GDP 성장률이 일본, 미국, 유럽 국가보다 높은 이유로 삼성전자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특이 체질 때문이라며 특히 반도체에 대해 의존 체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반도체가 호조인 이유로 통신 수요 증대를 배경으로 한 데이터 센터의 수요 증가, PC용 수요 증가를 들고 있는데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통한 재택근무 확대 등의 특수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전례 없는 침체를 기록하는 가운데 반도체 호조는 한국에게 불행 중 다행이라며 하지만 경제가 특정 제품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 분산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며 충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의존하는 제품이 반도체였으니 망정이지 자동차였다면 눈 뜨고 못 볼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반도체 덕분에 어떻게든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 라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다 보니 한국에는 삼성이라는 기업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일본 정부가 삼성의 자금줄을 막겠다고 설레발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 한국은 손상 없이 쌩쌩하게, 일본만 손해, 한국 미디어. 여러가지 경제 지표를 봐도 한국은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대해 경제 공격을 했음에도 한국은 타격이 거의 없고 일본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 부정, 정신 승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운명은 더 선명하게 갈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 대한항공은 세계 유일하게 흑자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땅콩 생각하면 좀 화도 나고 부끄럽기도 한데 칭찬할 부분은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물 수송에 집중한 덕분에 흑자 기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 항공업계는 어떨까요? 일본 항공 1.5조 원 손순실 기록, 경영 파탄 수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가뜩이나 일본인들 해외여행을 안 가서 일본 국적기가 사라질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망해버린 일본 기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산요전기는 경영 악화로 파나소닉에 인수됐습니다. 파나소닉은 2011년 산요의 가전 부분을 중국 하이얼에 매각했고 2013년에는 산요 자체가 해체되면서 한때 일본 가전업계의 한 축이었던 산요는 설립 64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소니는 계속되는 적자의 부동산 자산의 매각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PC 사업부를 매각하고 고질적 적자에 허덕이던 TV 사업부는 분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니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도 매각하게 됐습니다. 샤프는 한마디로 거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버티다 결국 2016년 대만의 흥하이 그룹으로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토시바는 경영위기 속에 2016년 중국 가전회사 메이디의 생활가전 부문을 매각했고 TV는 중국의 하이센스의 매각, 반도체 사업 매각, 화력, 원자력 발전을 운영하는 웨스팅하우스 매각, 현재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파나소닉은 산요 인수 등의 사세 확장을 시도하지만 결국 중국 업체 하이얼의 가전사업 계열사를 매각, 2011년 한 해 7,800억엔 규모의 적자 기록, 2012년에는 7,650억엔의 손실, 이 두 해 동안 발생한 적자만 지난 20년간 파나소닉이 벌어들인 순이익과 비슷한 수준이며 LCD 패널 사업도 정리, 2019년 반도체 사업을 대만 누보톤 테크놀로지에 매각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는 또 어떤 회사가 매각되고 사라질까요?